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준거 스카이드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5학년평가 나형 주관식 주요 문항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주어지고 나서 0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위치가 아니라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속력을 구해서 정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 함수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1차 함수니까 그냥 우리가 정적분 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의미만 알면 되죠. 자, 시간에 따른 건데 이거 8이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몇부터 몇까지? 0부터 3까지예요. 그럼 여기 2니까 3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때 요것에 대해서 이때는 운동 방향이 결국은 플러스, 얘는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위치는 이만큼 넓이에다가 요만큼의 넓이를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니까 얘는 운동 방향 관계없이 이 두 넓이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더한다.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자, 여기 함수값입니다. 3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길이가 얼마? 4. 그러니까 조 넓이가 얼마? 2. 요 넓이 얼마? 8. 그럼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6. 그 다음에 만약 거리를 구하라면 얼마입니까? 1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문제는 수열 AN이 있는데 A1이 1이야. 첫 항을 줬죠. 그러니까 기준항을 준 거야. 그리고 귀납적으로 정의된 게 나왔어요. 그럼 뭐야? 귀납적으로 정의됐는데 스타트항 주었고, 그 다음에 관계식 줬었고, 뭐 구하래? A 다섯 번째 구하래요. 그럼 그냥 뭐 하는 거야? 대입. 그렇죠? 사실 해설하기 되게 민망합니다. 4점짜리니까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A에 n 플러스 1. 어차피 다음 문제를 보는 거니까 넘겨봅시다. 마이너스 1에 n승 곱하기 n, 마이너스 3an.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얘는 홀짝이냐에 따라 부호를 결정하는 수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A2는 어차피 여기다 1을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거의 전항 숫자가 1이니까 이렇게 되네. 아, 마이너스 얼마다? 4다. 다음에 A의 세 번째를 구하러 가자. 그럼 A의 세 번째는 2 대입한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전항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가 되지 않느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4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푸는 거예요. 자, A의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3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배에다가 그 전항에다 곱하랬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4, 12에다 1, 3, 3이니까 얼마야? 14 곱하기 3, 42. 그래서 마이너스 45가 되겠지. 그럼 A5는 여기다 뭐 대입한 거니까? 4 대입한 거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다음에 3 곱하기 전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지. 자, 계산해 주시면은 3, 5, 15에다가 3, 4, 12, 135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139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어차피 기준 줬으니까 이 AN이라는 수열은 전부 다 순차적으로 팍 나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규칙 찾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지? 왜? 고작 다섯 번째니까 뭐해라? 그냥 대입해서 풀어라.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그쵸? 주관식이라 다시 한번 검사는 해봤을 수 있겠지만. 그쵸? 자, 다음 2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3차 함수예요. 자, 3차 함수로 주어진 상태에서 gx라는 함수를 구간별로 이렇게 정의해 줬는데, 일단 이 gx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야 미분이 가능하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머릿속에서 연속이다 이거를 이어서 나가야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분이 가능해. 누가? gx가. 그러면 함수 그때에 gx의 극소값 한번 구해볼래?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 템포 끊어서 먼저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시작해보자. 28번 문제인데, 자, 보니까 이래. 함수 fx가 x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6x 제곱이고, 그다음 플러스 ax인데, 자, 일단 a를 모르죠. 그다음 플러스 10이야. 그럼 gx라는 것은
일단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 x가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때 함수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대로 fx가 됐고 요거는 b-fx다. 근데 이제 문제 설명상 이 gx라는 것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자, 구간별로 나오면 항상 나오는 발문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속부터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겠지. 그 첫 번째, 연속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여기도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3일 때 여기에서만 확인하면 된다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3에서 gx는 연속이다. 미분만 푸시면 안 돼. 연속부터 푸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3을 대입한 값, 3을 대입한 값 똑같아야 되겠죠. 다항함수니까 대입해도 되고, 그러면 b-f3이랑 여기다 3을 대입한 f3이랑 같아야 한다. 따라서 b값은 2f3이 되고, f3 값은 얼마다? 2분의 b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x equal 3에서 gx는 일단 미분이 가능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것을 미분하고 요것을 미분해서 도함수의 연속성으로 판단하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g'(x) 그걸 봅시다. 그럼 g'(x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미분하니까 b-f'x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이고, 뭔 소리야. 미분했는데 상수잖아. -f'x.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미분하니까 f'x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x equal 3, 그 다음에 x equal 3인데, 자,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gx는. 그러니까 사실 등호를 얻다가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는 당연히 뭐니까? 연속이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항함수로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3을 여기다 넣은 것과 같아야 된다. 뭐 어떤 점 상관없어. 3 대입할게. -f'3. 그 다음에 f'3이 같아야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부호가 반대야. 따라서 f'3은 얼마다? 빵이다. 이걸 풀면은 a 값이 등장하겠구나. 그리고 b 값은 아직 등장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은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f'x야. f'x는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의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3을 넣은 게 근이 되는 거니까, 자,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 값이 얼마 된다? 빵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면 a 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gx라는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 조건을 푼 거는 알아낸 사실 a 값 9고요. f3 값이 2분의 b다, 이 정도 알아낸 거야. 딱 두 가지 조건. 그러면 내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함수 gx의 극소값을 구하러 가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f3 이제 이것도 알 수 있겠다. 그럼 보세요. a 값이 9야. 그러면 fx는 x의 3승에 자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플러스 자 9x가 되겠지. 9x 플러스 10이야. 자, 그 다음에 f3 값을 집어넣어 보면 뭐 b라는 값도 이제 그냥 알 수 있겠죠. 자, 3 집어넣으니까 27이야. 마이너스 9, 6에 54 플러스 3, 9, 27 이렇게 지워지니까 1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따라서 f3이 2분의 b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10이 되는 거구나. 그럼 b 값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제 gx의 극소값을 보기 위해서 그래프 궤형을 관찰하시면 되겠지. 자, 보세요. 아마 이걸 못 찾을 것 같은데 틀린 학생들은, 그럼 gx의 극소값이야. 그럼 gx를 이제 보자. 왜 식을 다 알고 있잖아? fx식 알고 있고. 그럼 gx는 다시 볼게. 자, 구간별로 나눠졌던 함수야. 근데 여기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때는 그냥 함수 fx예요. 요 함수야. 못 그리지 않을 거고, 여기서는 b값이 20이니까 20-fx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걸 따지는 거지. 그럼 잘 보세요. y equal fx. 분명히 관계가 있거든? 그 다음 y equal 20-fx.
이 둘의 관계를 따지고 싶어. 이 둘의 관계를 따지고 싶어. 잘 보세요. 이 값이 있고 이 값이 있어요. 근데 얘는 x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변해. 그래서 변하는 게 있어. 그걸 관찰하고 싶어. 두 개를 뭐 해본다? 더해본다. 그럼 두 값을 더했어요. fx랑 그 다음에 20-fx. 즉 x에다 똑같은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똑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이 값과 이 값은 함수값이잖아. 이 함수하고 이 함수에 그 함수값들에서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더해볼 거야. 그래야 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사라지니까. 그럼 수학에서 더하게 되면은 항상 그들의 뭘 보는 거야? 평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20이고 이게 항상 1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fx는 x에다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그들의 중점은 항상 10이다. 함수값 자체가 무조건 그 함수값들은 10에 대해서 뭐 돼 있다? 대칭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 아니에요.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2-x는 f의 2 플러스 x다. 자, 이 식을 리딩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모든 실수 x를 다 집어넣으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뭐에 넣을 수 없으니까 얘랑 얘랑과의 관계가 뭐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2-x라는 것과 2 플러스 x, 즉 여기다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관계를 따질 때는 그 변수를 없애보자. 그럼 항상 그 정역에 넣는 두 원소들은 두 개를 더했을 때 항상 4야. 4로 일정하다는 게 중요하고 그들의 중점 봤을 때는 얼마입니까? 2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항상 그 관계가 x 이퀄 2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항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야 되구나. 그들의 중점이 항상 얼마니까? 2니까. 그럴 때마다 함수값이 똑같다고? x 이퀄 2대칭이구나 라고 우리가 읽어요. 그럼 똑같이 이 얘기도 이 둘의 관계를 파악 못한 친구들은 이 값이 있고 이 값이 있어? 둘은 무슨 관계지? 이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함수값 자체들이 결국 x 이퀄이 아니라 y 이퀄 함수값들이니까 y 이퀄 1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구나. 그러면 난 지금부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 일단 fx를 그리세요. 그럼 fx랑 그래프는요. x에 3승의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9x 플러스 10이야. 그치? 그럼 아까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얘를 보니까 얼마예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산에서 극소값 갖는 거구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그쵸? 자, 그래서 이게 f야. 그리고 요때 값이 얼마고? 1. 요때 값이 얼마고? 3. 됐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구란 얘기야? fx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오시면 gx라는 그래프는 결국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함수로 살아남아요. 이런 쪽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x가 3보다 작은 쪽 이쪽에 대해서는요. 뭐 해라? 대칭시켜라. x 이퀄 10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y 이퀄 10에 대해서. 그러면 10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경계인 극대값과 극소값을 일단 보자. f에서. 그러면 3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1을 집어넣은 함수값 그게 얼마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봤어요. 자,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1을 넣어봤더니 f1 값은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10이야. 그래서 마 3이죠. 마 5지. 뭔 소리야. 이게 마 5야. 그러니까 4야. 얘가 14야. 얘가 14네. 그리고 아까 f3 값은 구해놨어요. f3 값은 얼마였냐면은 2분의 10이었어. f3 값은 10이었어. 됐네. 그럼 이 값이 10이구나. 그러면 요게 지금 내가 긋는 이 접선이 바로 y 이퀄 10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이게 y 이퀄 fx죠. 요 함수가 하얀색으로 그린 거 y 이퀄 fx. 근데 모든 이 함수값들은 y 이퀄 10에 대칭시킨 게 누구야? 이거니까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함수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자, 대칭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뭐야? y equal 20-fx다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하고 딱 중점.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 같다. 자, 여기도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gx는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fx고요 3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20-fx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극소값을 찾아주세요 니까 여기가 되겠네. 그러면 대칭성을 활용하시면은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10이야 14래. 얘도 극소되는 지점이니까 아, 여기가 4니까 얘는 4만큼 뭐 하면 되겠다? 내려오면 되겠다. 10으로부터 4칸 내리자. 아, 여기 얼마다? 6이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되는 겁니까?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이런 얘기죠. 결국 어떤 함수 fx, 3차 함수를 줘놓고 gx라는 함수 자체에서 이 함수를 구간별로 자른 거예요. 그쵸? 자, 그때 잘랐을 때 3보다 큰 왔을 때는 그대로 그 함수 주시고 3보다 작을 때에는 자, x equal 몇 대칭? x equal 이랬었고 y equal 2분의 b 대칭. 근데 그걸 한 번에 팍 못했어도 괜찮아요. 2분의 b에 대해서 대칭시켜가지고 3보다 작을 때는 그쪽 여기서는 fx로 줘라. 근데 a, b 모두 두 개니까 우린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연속성 풀고 미분 가능성 풀어서 미정계수인 a, b를 다 구했어요. 자, 구한 자체에서 일단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y equal 10대칭이다. 결국은 걔를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이 둘의 관계 알고 싶은데 관계를 알려면 항상 변하는 것들을 없애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수학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더하거나 빼는 거죠. 그때 더했을 때는 항상 두 수의 관계없이 그걸 더했다? 근데 그거의 중점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대칭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결국은 이 값이 얼마다? 극소값이 6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선생님은 칠판 정리하고 이제 이어서 29번, 3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은 정사각형 R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모양이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최단 거리로 A지점에서 출발해서 B지점을 지나서 다시 A지점까지 돌아올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일단 가조건, 자, B의 즉 아래 네 변을 모두 다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네 지점은 모두 다 지나가야 한다. 그걸 만족시켜야 된다. 나조건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 중 네 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오직 R뿐이다. 그럼 나머지는 네 변을 다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일단 문제부터 분석을 해봐야 돼. 자, 문제를 분석을 시작을 해야겠지. 그리고 안 되면 수형들 펼치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일단 R이라는 건 네 변을 지나야 돼. 그런데 최단거리니까 일단 첫 번째 템포를 끊어보자. A부터 B까지 일단은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려면은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그치? 당연히 최단이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상대적인 위치가 아래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만 이동을 해야 돼. 그런데 네 변을 모두 다 지나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B까지 왔다고 생각해 봐봐. 그런데 이제 B에서 다시 A로 돌아갈 때는 아래로 가면서 왼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더라도 이쪽을 다시 올라가면 최단의 모순이지. 그렇기 때문에 네 변을 지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끊어봐야 되는데 그럼 이 R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개의 방향에서만 설정이 되잖아. 최단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이 R이라는 건 네 변을 모두 다 지나가야 한다 했으니까 이거부터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A에서 B까지로 갈 때 무조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B를 도착하거나 그래야 내려올 때 이렇게 되면서 네 변을 채우겠지? 아니면 아예 애초에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돌아올 때 이렇게 가야만 한다는 거야. 왜? 최단이란 말 때문에. 그치? 아, 그러면 일단 A에서 B까지 올 때는 무조건 이 지점을 거쳐 가야 하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일로 가거나 일로 가주면 돌아올 때 다시 그 왔던 방향의 반대로서 가주면 무조건 내변을 지나가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최단에서는 여기에서 이 지점 반드시 겨우게 되니까 이 완전한 네모 박스에서 일단 여기까지 가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일로 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구나까지 일단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라는 조건을 먼저 분석해서 이런 경로를 가주면 안 된다를 먼저 판단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보자고. 자, 그러면 29번 문제인데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3바이 3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펼쳐진 상황에서 여기가 R이야. 그럼 무조건 가조건 때문에 일단 돌아올 때 말고 먼저 이거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일단 오셔야 돼. 그치?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일단 이 라인에서 먼저 생각을 할 거야. 그래놓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로 설정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걸 그 다음 이후의 상황으로 펼치자고. 상황을 펼치자. 자, 그러면은 A, P,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 다음에 다시 P를 거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A로 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때 결국은 이 상황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이 가조건을 이해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일단은 얘는 R이 아닌 사각이기 때문에 나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내변을 모두 지나면 안 된다 이렇게 끊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오른쪽 2번, 위쪽 2번이죠. 완전한 박스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결국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를 이용해보면 4 팩토리얼에 오른쪽 2, 위쪽 2이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에서 6가지 경우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면 6가지 있고 그 다음엔 12가지일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12가지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야. 총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는 무조건 그 얘가 아닌 다른 정사각형은 내변을 지나면 안 되니까 이게 6가지 중에 어떤 경우로 왔는지에 따라서 빠꾸할 때, 다시 빠꾸에 돌아올 때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6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해야겠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달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상황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 케이스 분류 몇 가지 하자? 6가지 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6가지를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려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총 6가지잖아. 근데 얘들아, 이 시험장에서 이게 지금 수형들 펼치는 거거든? 왜? 그 이유에서 안 펼치면 무조건 수형들을 펼치는 거야. 그리고 수형들을 삭제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냥 말없이 그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일단 다 그렸어. 됐어. 여기가 R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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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러면 그 6가지 상황을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그 6가지 다 펼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걸 봤어. 그럼 최대한 수형들을 삭제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럼 어차피 이쪽 상황이랑 이쪽에 대칭되어 있는 거잖아. 이걸 기준으로. 그치? 대칭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그다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위, 오로, 위, 오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있겠지. 그럼 얘랑 반대로 요즘에 대칭이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상황도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엔 어떤 상황도 있을까?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요렇게. 그러면은 얘는 위, 오, 오니까 오가 두 번 썼지. 그럼 위가 두 번 쓴 거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쵸?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면은 6가지 끝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 무조건 얘 4점을 다 지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경로, 이렇게 가는 경로 이렇게 있겠지. 자, 그 두 가지가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중에 한 가지 펼쳐보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도달했어. 이게 간 경로야. 그러면 돌아올 때에는 이제 돌아온 상황 해보는 거야. 그럼 돌아올 때에는 무조건 얘는 4개를 다 젖혀내니까 다시 돌아올 때 무조건 이렇게 한 가지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오는데 자, 오는 방법의 수는 역시 또 4팩에 2팩에 2팩이니까 6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올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최단이니까 아래로 오거나 이렇게 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펼쳤을 때 얘가 아닌 나머지 정사각형은 4변을 모두 다 지나면 안 돼. 그러면은 이런 데는 지금 이 정사각형은 이건 절대 지날 수가 없고, 그치? 얘는 하나도 선이 안 갔으니까. 이런 경우는 한 변만 지나왔으니까 사실 이걸 모두 다 채울 수는 없잖아? 최단이란 말 때문에. 그럼 어디만 후보야? 바로 여기만 후보지. 2변을 지나갔을 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은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와서 돌아올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만 안 되지. 아, 그래서 얘는 이 4변을 모두 안 지나가게 구하는 것보다 지나가게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따라서 잘 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펼친 거냐면 이 점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를 본 거야. 그래서 돌아올 때 안 되는 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 왜? 이미 2배를 지나갔으니까 이거밖에 후보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 때랑 이렇게 올 때랑 구조가 똑같잖아.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또 수정도 펼치지 않고 2가지라는 상황을 바로 펼치게 되겠지. 그럼 2가지에서 한 가지 상황을 얘라고 가정하자야. 그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무조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 돌아올 때는 한 가지야. 그래, 4변을 모두 지나갔어.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다시 안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여기에서 여기까지 돌아오는 방식 지금 몇 가지? 4팩에 2팩에 2팩 6가지 에서 뭘 빼자? 이거 한 가지만 빼자야. 이렇게 되겠지. 다시 이 2는 뭐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 경우야. 이게 케이스 분류했어. 이 경우에 대해서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이후의 상황이 똑같으니까 고백 법칙 쓴 거고 수정도 삭제. 그래 놓고서 여기에서는 돌아올 때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무조건 일로 와야 되니까.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 이거 한 가지니까 전체에서 빼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야? 5, 2, 10. 10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 이 상황만 똑같겠지. 대칭이니까. 따라서 얘도 얼마야? 10가지가 되겠지. 수영도 삭제.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다? 20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10, 10이니까. 그럼 그 다음도 똑같지 않을까? 봐봐. 그 얘는 후보군이 어디야? 오, 뭐야? 여기도 2변 지나갔고 여기도 2변 지나갔네. 그럼 이 상황도 여기도 2변 지나갔고 여기도 2변 지나갔네. 그리고 여기도 2변 지나갔네. 그쵸? 2변 지나갔고 여기도 2변 지나갔고 여기도 2변 지나갔을 거 아니야. 아,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도 여기 있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한 가지잖아.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자, 여기 한 가지로 쓸게. 여기도 한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오는 거 2가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인식됐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 상황만 펼쳐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돌아올 때는 무조건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4변을 거쳐야 되니까. 이거 처리됐어? 한 가지야. 그거에 대해서 역시 얘도 안 지나가게 푸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가 6가지 플러스 6가지 계속 풀어보면은 여기에서까지 오는 건 6가지야. 그러면 안 되는 걸 빼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안 되는 거는 일단 이 사각형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봐봐.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이런 가지 수 빼야 되게. 왜냐면 여기 4변 지나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후보군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를 거쳐가나 여기를 거쳐가나 이미 얘가 안 되기 때문에 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1 플러스 여기에서 2 빼야 돼.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봐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채울 때는 이렇게 오는 거 채워져서 이거 뺐어. 한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얘 사각형을 채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든 무조건 얘 때문에 빼야 돼.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이 경우를 지나지 않아. 그럼 결국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 정사각형만 채우는 경우 이렇게 된 것도 빼야겠지. 그래서 총 한 가지까지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빼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근데 이 밑에 구조도 마찬가지야. 한 번 더 해줄게. 봐봐. 이 점에 대해서 이 점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가면 두 가지지. 그래서 두 가지 되는 거야. 그러면 돌아올 때에는 만약에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때 후보군이 이거 세 개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로 오든 무조건 얘가 채워졌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게 있겠지. 그럼 이렇게 오면은 일단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안 채웠지만 얘를 채웠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 다음에 이쪽도 후보군이었잖아. 이렇게 오는 것도 빼야 되겠지. 그래서 한 가지야. 똑같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2는 4. 그럼 얘도 수형도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8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똑같아. 얘도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결국 얘가 어떤 정사각형이 지금 두 변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죠. 그리고 또 여기죠. 두 변.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 두 변, 여기 두 변. 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형도 삭제. 하나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도 일단 이렇게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여기도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이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돌아올 때에는 이렇게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역시 마찬가지야. 이 점에서 6에서 안 되는 걸 빼자는 얘기야. 안 되는 건 뭡니까, 선생님? 그럼 일단 이 사각형이 두 번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있겠지.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어떤 걸 지나가도 이렇게 가더라도 무조건 이 사각형이 네 배를 지났으니까 빼야 돼.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거 말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봐봐.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 채워졌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그 한 가지를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지. 그래서 끝났죠. 왜? 이렇게 오면 안 채워지니까요. 맞지? 그래서 세 가지를 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는 3, 2, 6이 되죠. 6, 2, 12야. 따라서 이것에서 더하면은 20 더하기 20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40까지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조건하고 나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다시 갈 때, 돌아올 때 이걸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 첫 번째 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돌아오는 상황이 머릿속에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상황을 내가 펼쳐놓고 뭐 할 수밖에 없어? 직접 세워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경우의 수 문제가 수능 문제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면은 결국은 기호에 의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첫 번째 제한된 조건에서 분류할 수 있는가? 그걸 첫 번째 물어볼 것이고 그때 어떤 경우의 수를 헤아릴 때 직접 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시면서 이 문제를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직접 세야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3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양의 실수 t와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함수가 gt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GT에 무엇을 알려준 겁니까? 바로 정역을 알려준 겁니다. t가 양수에서만 정의된 함수구나. 근데 이 GT라는 함수를 해석을 못했으면 이를 어떻게 우리가 함수를 해석해야 되느냐? 그걸 못했으면 문제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GT라는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 했으니까 분명히 식 세우는 거에 일단 언지를 줬는데 그걸 이제 문제 풀면서 볼 거고, 자, 뭐 fx, f3값, 뭐 f4값 이런 거 아니니까 일단은 한 그 정도 언지를 가지고 두 함수 fx랑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gt, 도대체 이 gt는 무슨 함수길래 그 값의 함수값의 최소값이 0이라고 주어졌을까? 이 발문을 해석하기 위해선 gt라는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거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 발문을 읽으셔야겠죠. 그래야 뭐 ga라는 값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30번에서 일단 gt라는 함수를 해석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gt가 무슨 식이 나왔다? 분수식이야. 자, 그럼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평균면에. 바로 이게 포인트가 돼요. 이 문제는 결국 기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 이어서 잰 기울기입니다. 그럼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자, GT를 봤어요. 그랬을 때, 자, T분의 FT-F0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분수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평균면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리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서거 방식이야. 이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FT가 최고차 한계수인 3참수를 했어. 그러면 T, FT 저기역은 양수. 그거랑 0은 내가 쓰나 상관없고, 그 0, F0 이 두 점을 이어서 잰 기울기죠. 아, 그래서 앞으로 GT라는 함수는 내가 어떻게 리딩할 거냐면은 양수인 쪽에서만 기울기 될 수 있고 0, F0과 그 다음에 T, FT 곡선 위에 두 점을 잡는데 양수 쪽에서만 잡는 거야. 그럼 0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것을 잰 기울기다. 기울기가 당연히 시험 문제 풀다가 뭐가 등장하겠어? 접선 등장하겠지. 그리고 곡선과 직선이니까 당연히 접할 때를 기준으로 경계로 해가지고 문제를 사고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풀리겠죠. 자, 내가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가 됐어. 그럼 이제 GT라는 것은 기울기잖아. 그럼 G3이 뭐야? G3이라는 건 0, F0과 3, F3 즉 3차 함수 위에서 0, F0과 3, F3을 이은 기울기다. 그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G3이라는 함수값이 된다. 이거부터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최소값이, 그럼 기울기지. 기울기에 최소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음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음수가 될 수 없다. 이걸 경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뭐의 위치를? 0의 위치를. 그럼 fx는 그려봐야 되겠는데 3차 함수잖아요. 그럼 3차 함수라는 것은 극값이 있다, 극값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 개혁인데 당연히 극값이 있을 때로 들어가셨을 거야. 그치? 그럼 극값이 없을 때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려졌을 때 이 3차 함수면은 0의 위치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곡선 위의 점 T, FT를 이쪽으로 잡아야 되지. 양수니까. 잡았을 때 기울기가 0 되는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탈락. 그럼 극값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극값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극대극소 이렇게 존재할 거고 0의 위치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만약에 당연히 접할 때부터 가셔야 되겠지만은 기울기가 0이니까 접선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런데 0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야. 그러면은 생각해봐봐. 이렇게 되면 이게 기울기가 0짜리지. 그러면 요 점이 T, FT, 요 점이 T, FT일 때는 기울기가 0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값이 아니야. 왜? 얘보다 아래쪽에 곡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뭐 이런 아무 점을 잡아버리면 기울기가 뭐가 돼요? 음수가 돼요. 아, 그래서 내가 기울기가 0인 딱 이 선을 그었을 때 그 밑에 함수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얘기야. 그래프가 있으면 안 돼. 아, 그러면 결국은 도달.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그은 거구나. 0의 위치가 여기에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도록. 그러면 0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0의 위치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조건은 결국은 실근 0의 위치를 찍어주게 된 겁니다. 이게 F0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찾으셨어야 돼. 그거에 대한 해석은 뭐야? 결국은 평균 변화율로 해석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얘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발문을 읽을 자격이 생겨요. 자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이래요. 그럼 이 방정식이 있는데 그 이제 뒤에는 뭐야? 0, F0과 A, FA 사이인 뭐야? 기울기. 그 기울기를 이제 F'X야. 근데 우리가 앞뒤 fx식을 몰라. 그럼 얘도 당연히 기울기니까 기울기로 읽어야겠지? 얘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a하고 3분의 5래. 그럼 방정식에 근을 준 거잖아. 그때 a는 3분의 5보다 큰 상수래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 뭐 해보면 돼? 대입하고 이걸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읽으시면 되겠지. 그럼 봐보세요. 이제 나 조건을 해석할 자격이 생겼어. 그치? 자, 그래서 봤더니 F'X고 GA야. 그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결국은 누구다? A와 3분의 5라고 돼 있고 A는 3분의 5보다 큰 상수래.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한 함수값 얘는 뭐다? 다시 한번 강조 0,0이 아니야. 0,F0과 누구하고? A, FA 이걸 이은 기울기지. 그치? 근데 이거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A를 대입해보면 결국 F'A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그 A라는 지점에서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랑 기울기를 비교하는 건데 그게 어떻다? 같다래. 됐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뭐의 위치를 찾게 되겠어? 그렇지. A의 위치를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0의 위치는 분명히 이 극소에서 접할 때 여기가 0의 위치라는 걸 찾았어. 근데 얘는 0,F0과 A, F 사이에 이은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돼. A는 여기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0,0과 A, FA를 이은 이 기울기랑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같은 지점. 결국 접할 때란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점은 될 수가 없죠. 자, 확인해 보면은 만약에 이런 데가 A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은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A의 위치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럼 3분의 5는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시 3분의 5를 대입해 보면은 3분의 5는 뭐예요? 라고 대입해 봤어. 그래서 F' 3분의 5야. 그럼 3분의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GA는 F'A였잖아. 그럼 A에서 이게 F니까 F'A가 얼마야? 빵이야. 따라서 얘가 빵이란 얘기야. 미분계에서 연결된 지점이구나. 그때 여기에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얼마죠? 3분의 5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나 조건을 해석한 결과 0의 위치, 3분의 5의 위치, A의 위치 이것들을 알려준 거구나. 뭐를 통해서? GT라는 그 함수를 해석하는 걸 통해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3차 함수잖아요. 접하잖아요. 평행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미 0, 3분의 5, A야. 자, 비율관계 알고 있으니까 몇 대 몇? 1대 2야.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도 알 수가 있겠네. 자, 길이가 얼마야? 3분의 5죠. 그럼 3분의 5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3분의 10이지. 그럼 3분의 5로부터 3분의 10 갔으니까 3분의 15니까 이 값이 얼마다?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다 알게 된 거야. 그럼 이 3차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발문.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을 정의했어요. 그건 뭐냐? X를 모으란 얘기예요. 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다. 근데 얘는 F'X,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M이라는 건 2첨자에서 결정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 0,0과 M,FM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랬을 때 같아지는 그러한 접점의 X 좌표를 찾아서 써라. 근데 그 X는 어디까지만 찾으냐면은 네가 딱 M까지 끊었을 때 그 경계도 포함시켜라. 이거 주의해야 돼. 그랬을 때 그 원소의 개수가 2개를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 됐으면 끝난 거야. 봐. 자연수 M이야.
조각 한번 해석해보자. 자연수 m에 대해서 a에 m을 뭐라고 정했냐면 x를 모으라 이거야. 그럼 이 x가 뭔지를 살펴야겠지. 그건 f'x야. 이건 뭐야?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gm이야. 얘는 0,0과 m,fm 두 개를 이은 기울기야. 자, 이거랑 같아지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접점의 x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범위는 그 접점에 찾을 때는 네가 m을 그었잖아. 그러면은 0 이상, 0초가 m 이하야. 그때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 이거 잘 써야 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뭘 찾는 거냐면은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의 수가 m 값 찾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가 0, 여기가 5야. 그럼 m은 자연수니까 여기가 3분의 5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0하고 m을 긋는 건데 m이 자연수래.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 선생님 그러면 m이 1부터 다 해볼까요? 물론 그런 상황을 해볼 수도 있어. 해봅시다. 항상 이제 접하는 걸 경계로 가시는 게 이제 맞고 그걸 역으로 이제 돌려서 확인하는 게 맞지만 자, 만약에 지금 3분의 5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분명히 2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야. 상황 이해해보자. 이 m이 2야. m이 2일 때의 상황을 펼쳐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부터 얘까지 이은 이거야. 얘가 뭐야? G2야. 그 참수 이해했으면 이 기울기가 G2야. 그러면 얘랑 같아지는 기울기를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그거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여기까지, 2까지야.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같아지는 아까 여기밖에 안 된다 그랬어. 5부터가 시작이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없어. 그러면 얘랑 같아지는 기울기는 어디밖에 없냐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잖아. 무조건 이렇게 그은다고 해도 여기에 지금 4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쪽에서 4까지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같지도 않고 이거랑 같아지는 거는 이쪽에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시작은 어디냐면은요 5일 때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0이야. 여기가 얼마야? 5야. 그러면은 m이 5일 때에는 0부터 5까지 이렇게 그은 얘가 뭐야? G5야. 이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평이동하면 이쪽 하나 있죠. 그게 얼마야? 3분의 5야. 근데 이렇게 해서 한 개 이러시면 안 돼. 왜? 그 접점의 x좌표 찾을 때는 뭐까지 봐라? m까지. 그럼 5일 때도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0이야. 따라서 몇 개 있어? 2개 있어. 접점의 x좌표가 2개 있다야. 그러면 만약에 a의 5라는 것을 원소 날법으로 쓰게 되면은 결국 뭐밖에 없어? 3분의 5랑 5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지니까 m이 5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m이 6이면은요? 그럼 이 뒤로 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는 얘랑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서는 얘랑 같아지는 것을 이렇게 평이동하면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존재하지. 이거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얘기야. 그러면 몇 개 있어? 무조건 2개 있게 되겠지. 근데 언제까지예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할선을 만들다가 자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접선을 만들 수 있겠지. 아, 딱 거기까지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0이야. 곡선과 직선 나오면 접할 때를 경계로 보라 그랬어. 3분의 5야. 그러면 저 m이 어디까지예요? 여기에서요. 접선을 이렇게 갖다가 이어. 그쵸?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어.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직선을 뻗었을 때 이렇게 되면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봤을 때는 자 봐봐. 이게 뭐가 되냐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m이야. 그러면 여기가 자연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봐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gm 값이야. 이 기울기가. 그럼 이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쪽에 하나밖에 안 생겨요. 접할 때야. 그러면 이걸 경계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자연수 m까지를 딱 긋게 되면은 얘보다 딱 그 전까지를 긋게 되면 무조건 얘하고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생기면서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딱 이 순간 전까지라는 걸 알 수 거고 이때가 딱 경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 근데 식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 잘 봐. 얘들아. 이게 3차 함수야.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 게 있어.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지? 1차 함수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 0이야. 여기 5야. 여기서는 스접이야. 스접은 대수적으로 중근이고 여기는 하나의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3차 얘랑 방정식 감소 관계에서 3차, 1차 이렇게 놓게 됐을 때 얘는 3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안 줘. 그러면 현재 우리가 x의 3승의 최고차항에서 얼마 했어? 1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에 ax 제곱에 bx 플러스 c는 제로야. 이거의 세 실근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니라 여기 1차씩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는 얘를 넘겼을 때 동경연리가 되겠지. 하지만 불변. 그쵸?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 0, 이거랑 이거 갖다 놓고 보면 0, 얘는 중근이니까 5 더하기 5. 이렇게 된 이 값이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러면 a 값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 나와야 돼. 따라서 이 3차 함수의 식을 여기까지만 볼 수 있으면 뒤에는 볼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랬을 때 잘 봐. 이거 세 개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근각에서 10 나와야 돼.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만약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 그래도 이거 세 개를 더한 것. 봐봐. 3차랑 1차지. 똑같은 함수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주황색인 이 직선을 갖다 쓰는데 여기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세 실근의 합. 근과 개수 관계에서 얼마? 10. 그럼 잘 봐. 이렇게 갖다 그어도 이거 더한 거 얼마? 10. 이렇게 갖다 그어도 이거 수접이니까 더해도 얼마? 10. 무조건 10이야. 왜? 직선이니까 2차항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야. 그럼 됐어. 아, 여기는 0. 수접이니까 0이 수접이야. 그럼 두 개 갖는 거야. 그 나머지 하나를 알고 싶어. 근데 이미 우리가 0, 5 이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최고차항에서가 얼마야? 10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이 주황색 직선과 이 하얀색 곡선이 만나는 점이 0 두 개랑 여기 m 하나야. 이걸 더해도 얼마 나와야 돼? 10 나와야 돼. 따라서 이 m 값은 얼마다? 10이야. 그럼 10 전까지는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10 전까지 만약에 그 전에 9가 있다. 그 접하기 전까지면은 이렇게 그어지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 개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5부터 어디까지다? 9까지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5부터 9까지의 합이죠. 5, 6, 7, 8, 9. 그럼 등차수의 합이니까 14 곱하기 2분의 5. 따라서 정답 얼마? 35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곡선과 직선에 대한 얘기고 그거의 시작은 바로 누구였다? 이 GT라는 함수를 해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어차피 3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를 따질 때에는 이미 하나의 직선에서 지금 세 근의 합을 알고 있는 거지. 그거 갖다가 모든 거의 실근의 합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시고 더 중요했던 건 뭐야? GT라는 함수의 해석.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영 30번까지 모두 다 마무리 지었고,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이제 수능 해부학 그거 잘 들으시면은 이제 계속 연장해서 이걸 같이 공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고, 고생하셨습니다. 왜 두 번 인사하지? 자, 고생하셨고, 또 인사 안 해? 자, 항상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